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우리는 소방 결선 전문가들 소방맨입니다. 오늘 아침으로 구독자가 6,000명이 넘었습니다. 진심으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우리 기술자들끼리 서로 많은 지식을 쌓아가는 도구로 서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되는 화재 감지기들이 상당히 많죠. 종류들이 다양합니다. 열이나 연기에 의한 화재를 빨리 인식을 해서 수신기에 보내고, 그리고 인명피해가 없게끔 사람들에게 대피를 하라고 알려주는 방법도 있고, 실제적으로 살수를 통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화재 수신기는. 그 중에서 가장 최전방에서 화재를 감지하는 종류들이 많죠. 화재 감지기들. 온도차를 이용한 차동식 감지기, 정호식 감지기, 연기식 감지기들. 이것들은 층고가 높지 않은 데서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층고가 높거나 넓은 장소에서는 이보다 더 경제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불꽃 감지기나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많이 씁니다. 요즘 물리창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공장도 많아지고, 최근에 경기도에 쿠팡 물리창고에 화재가 났었죠. 자, 그거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또는 불꽃 감지기를 좀 더 촘촘하게 설치를 해서 신속하게 화재를 인지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갖고, 이번에는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초반부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컴퓨터상으로 화면으로 볼 것이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모습을 영상을 담았습니다. 자, 초반부에 들어가는 것들 화면에서 볼 텐데 자막 없이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우리가 꼭 봐야 될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파이어 레이라고 되어 있네요.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회사에 의뢰를 했더니 많은 좋은 정보들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현장에 사용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최근에 설치 한번 해봤어요. 이게 반사판도 있고 감지 범위나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경보 응답 한계치 레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25%일 때는 연기에 대한 가장 빠른 응답으로 되어 있고, 35%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고, 55%는 잘못된 경보에 대한 높은 내성, 연기에 대한 느린 응답 되어 있고, 85%일 때는 잘못된 경보에 대한 가장 높은 내성, 그리고 연기에 대한 가장 느린 응답. 25%만 가려도 화재를 인지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연기가 조금만 올라와도 얘는 바로 그 화재를 띄울 수 있다는 거고, 85% 정도로 하면 조금 늦게는 올라올 수 있죠. 그러니까 경보에 대한 높은 내성, 그러니까 오동작에 의한 그런 LI를 좀 줄이는 거죠. 대신 좀 늦게 응답을 하기 때문에 더 확실하다는 거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설정할 때 이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거고, 여기에서는. 그리고 정렬 상태를 나와 있는데, 시스템 상태에 보면 세팅하고 나서 정상 상태에는 10초마다 녹색 LED가 깜빡거린다. 이것이 우리 현장 설치할 때는 이것만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경보나 고장 같은 거는 거의 없으니까. 요거에서는 됐고, 여기 보면 수 발광부로 되어 있죠. 여기 반사판이 되어 있고, 발광은 여기서 보내는 거고, 수는 받을 숫자잖아요. 보내고 받는 거에 따라서 여기에서 적외선을 발사해주고 적외선을 받아들여서 이 안에 연기가 들어가면 그거의 농도 값을 세팅한 거에 따라서 화재를 인지하는 시스템이죠. 여기에 제어부가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전원,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접지 요것만 가면 되고요. 그리고 화재 수신결 접점만 넘어가면 되고, 상시 전원반에서 24V만 공급하면 됩니다. 세팅을 하고 나서 보면 여기 조그맣게 LED가 깜빡거립니다. 그때 정상적일 때는 녹색이 10초마다 전등된다, 그런 뜻이고, 시스템 제어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경기장, 고속철도, 역사, 공항, 박물관 등 층고가 높은 곳에 사용된다. 그런 거. 발광부와 수광부로 구성되고 선형의 적외선을 주고받는 광축상에 연기가 유입되면 수광량의 감소에 따른 전기적인 변화를 검출하는 구조이다. 연기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 연기에 의해서 그 적외선이 나가는 양하고 들어오는 양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변화의 양에 따라서 화질을 인식하는 검출기이죠. 국소적인 연기의 체류나 일시적인 연기의 통과에도 동작하지 않아 비화재보 방지에 도움이 된다. 오동작을 많이 줄인다. 그런 의미 같아요. 조그만 국소적이라는 거는 연기가 조금 나는 데에서는 얘가 작동 안 하기 때문에 오동작 방지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표현되었네요. 여기에도 이제 동작 원리가 되어 있네요. 발광부는 적외선을 방출될 적외선은 화재 감시국을 지나 반사판에 반사가 되는데 이때 화재로 인한 연기가 적외선 경로상에 정체하게 되며 적외선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화재 발생으로 인한 화재 연기 때문에 감소되는 적외선 양을 일정 시간 동안 분석한다고 되어 있네요. 미리 정해진 값에 의해서 화재를 인식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전식 불량 아날로그 감지기 설치 운영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볼게요. 하이맥스 제품이네요. 여기에 좀 설명 좀 드릴 게 있는데 여기에 모래시계 이게 진행 중인거 표시되어 있고 감지 번호 이게 감지기 수 발광부 표시되어 있고 이게 지속 자동 복구 기능이 있는데 이게 조정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오르락다 내려가는 거는 자동 복구 기능이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 유지 계속 화제를 띄운다는 그런 기능 같아요. 신호 감도 나온 거고 이거는 손가락 표시되어 있죠. 이거를 조정하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그 잠김 열쇠 잠겨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잠겨 있는 상태고 이렇게 이제 풀어야 됩니다. 시작할 때. 요거는 스패너 기능이죠. 스패너처럼 이걸 뭔가 내부적으로 조정할 때 이 제조회사에다 물어보면 이거를 조정을 하다 안 되면 그럼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면서 요 마크에서 한번 다시 시작해 볼게요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시작할 때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카메라 표시 감지기 세팅할 때 쓰는 거고 레이저 목표점에 이제 레이저를 발사를 해서 이거는 레이저를 쏘아주죠. 그러면 레이저를 이제 그 0점이 이제 맞춰야 되는데 반사판에 맞출 때 요거를 들어가서 레이저 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빔 정렬 자체적으로 정렬하는 겁니다. 화재 감도 조정도 하고 여기서 테스트 할 수 있어요. 강제로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스템 컨트롤 설정 초기에 화면 띄워서 초기에 들어갔을 때 요거를 들어가서 감지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설명 잘 나와 있어요. 기구 치부 및 결선 감지 수 발광부 감지부로 되어 있고 이게 반사판 수량에 따라서 거리도 설정이 되어 있네요. 4개면 51m에서 100m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8에서 17m 가까운 데는 여기 여기를 더 줄여야 돼요. 하나짜리를 갖고 이거는 50m급까지는 하나를 쓰면 되는데 이게 더 가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 17m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이거는 거의 쓰진 않겠지만 주차 타워 같은 경우 가깝죠. 주차 타워에서도 설치하는 경우를 저희가 시공해 봤는데 가까울 때는 여기처럼 많이 가려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감지기에서 이제 조작부로 들어오는 기판 안에 마이너스 플러스 극성이 있는데 요 접시대 되어 있네요. 요 극성이 바뀌면 여기서 세팅할 때 여기에서는 카메라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극성을 꼭 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는 거는 헷갈리지 말자고 지금 색깔을 해놓은 거니까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안에 조정할 때 이 안에 단자 결선할 때도 이 극성 잘 맞춰놔야 됩니다. 여기에는 파이어 컨트롤 노멀 오픈 컴단자 이게 수신기로 가는 거죠. 여기 보면 중기기로 되어 있는데 피응이 안에는 접점만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노멀 오픈 단자 컴단자 두 가닥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고장 같은 건 잘 안 받아가니까 여기 두 접점을 주로 많이 쓰고요. 거기에 전원부 전원 공급 장치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꼭 넣어줘야 되고 14대지 38V. 전원공작지 보면 보통 이게 정진화 방식으로 되는데 24V로 많이 쓰니까 이 안에 들어가네요. 수 발광부 및 반사판은 진동이 없는 곳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되어 있어요. 수 발광부와 반사판 사이에 적외선이 통과하는 장소에 50cm 이내에는 작용물이 없어야 된다. 감지부, 저어부, 반사판 설치되어 있네요. 8에서 100m급 되어 있고 반사판 되어 있고. 자, 이게 보시다시피 이 센터에서 50cm 이내에 천장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좀 그림이 되어 있어요. 어찌됐건 이 카메라를 중심으로 50cm 반경 안에는 뭔가 방해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천장 면에서도 50cm 이상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 그림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반사판, 수거 발광부에서 50cm 이내에는 뭐가 있으면 안 된다. 표시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제 전원 투입 및 최초 세팅 되어 있는데 이게 3번이에요. 이 세팅하기 시작하는 과정들을 좀 그림으로 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초기 화면에서 전원 투입하고 나서 자, 보통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일단 열쇠를 잠겨 있는데 이거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이거 누름 표시되어 있고 X 표시가 되어 있는데 누름 표시를 해서 비밀번호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1, 2, 3, 4니까 이게 이제 방향 키가 있어요. 이걸로 해서 번호를 맞추는 거죠. 여기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방향키를 자동으로 올렸다 냈다 해서 1, 2, 3, 4를 맞추고 누르면 열쇠가 풀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감지기 검색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밑에 보면 여기 뭐 아이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커서를 이용해서 이 방향 키를 가지고 이 커서를 이용해서 여기 뭐 IC 칩 같은데 여기까지 옮겨놔서 박스를 옮겨놔서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선택해 놓고 누르면 이제 엔터 표시죠. 엔터를 하면 이제 카메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찾기 시작해서 약 60초 정도 지나면 1D로 뜹니다. 그러면 하나의 감지 선택에 찾았다라는 그런 뜻이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차근차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거리 설정. 이제 풀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로우로 됐으면 하이로 선택해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찾아 들어갑니다. 감지기 세팅 모드로 해서 이 카메라가 이제 반사판과의 거리를 얼마나 되는지 이제 세팅을 해야 되겠죠. 이게 보통 이제 100m급 이내에 설치되니까 아주 짧은 거리, 아까 말한 주차 타워 같은 경우는 뭐 20m 미만일 경우도 있으니까 그 세팅 카메라와 반사판과의 거리를 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버튼 눌러서 좌우 버튼 조정하면 됩니다. 이게 8에서 50m급도 있고 100m급도 있으니까 100m급 나왔을 때 갈매기 표시, 엔터 표시하면 됩니다. 자, 빔을 발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제 아이콘을 갖다 놓고 엔터를 누르면 빔이 나가는 거예요. 자, 빔이 나갈 때 레이저 빔이 발사가 되면 빔이 발사됐을 때 이 반사판에 0점을 맞춰야 돼요. 아이콘이 좌로 가고 우로 가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빔 근접 완료되면 엔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빔이 발사하고 나서 그 발사된 빔이 0점이 보입니다. 빨갛게 보이는데 이거를 반사판까지 센터에 맞춰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되죠. 이 조정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처음에 이게 찾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빔 출발점에서 반사판까지 거리가 멀면 이 오차 범위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카메라 쪽으로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뭔가 판을 가지고 와서 이 0점을 가지고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멀어지면서 그 0점을 반사판에 넣게끔 설정합니다. 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감지값 조정. 반사판에 0점을 조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체 이제 프로그램으로 스스로 이제 세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드로 가서 엔터를 치면 수동으로 할 것이냐 자동으로 할 것이냐 나오는데 오토 모드로 놓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초창기에 지금처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0점 조정 안에 넣었더라도
오토 모드로 해서 갈 때 초기에 뜨자마자 저기 이것처럼 숫자 나옵니다. 아랍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1000 이상이 나와야 정상적으로 돼요. 근데 1000 이상이 안 나오고 뭐 800, 700 초기 시작할 때 700 나온다. 그럼 0점이 흐트러진 거예요. 초기에 0점을 맞췄다 할지라도 이게 뭐가 흐트러져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시작할 때 1000 이상 나오면 바로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모래시계 세팅이 끝나면 모래시계 없어져요. 그러면서 자체 세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SET라 누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감도 세팅. 이제 반사판하고 0점도 맞았고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이제 세팅이 되면 이 상태에서 이제 진짜로 화질을 인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마지막 세팅을 하게 됩니다. S00이 나오면 반사판을 헝겊, 박스 등 무반사 재질의 물체로 가린 뒤 확인 버튼을 누른다 되어 있어요. 이 표시가 나와야만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고 다시 뭐 100 또는 14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S00 나올 때 반사판 가리고 누르고 엔터 버튼을 누르면 S01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체를 치운 뒤 확인 버튼을 다시 누르게 되겠습니다. 물체 치우고 나서 엔터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감지를 하고 있다. 100% 감지한다라는 거죠. 저희가 정상적으로 보면 100%에서 102%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세팅이 완료되면 감지기 녹색이 LED가 10초마다 깜빡거린다 되어 있어요. 실제로 보면 10초마다 깜빡거리더라고요. 회로 실험은 이 자체 내에서 회로 실험하는 거고 실제로 현장에서 그냥 반사판을 가려서 화제를 띄우면 됩니다. 보면 지금처럼 강제로 회로 실험하는 거나 실제로 반사판 가려서 하는 거나 똑같이 이런 식으로 파이어라고 영문이 뜹니다. 그러면 접점이 붙어서 수신기 넘겨가는 거예요. 감도 조정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콘으로 들어가서 25%일 때 화제를 받을 거냐 아니면 35% 또는 50%일 때 화제를 받을 거냐를 세팅하는 건데 짧은 거리일 때는 25% 정도 하죠. 그러나 먼 거리 100m급 되면 50%로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50% 나왔을 때 엔터를 치라 그런 의미예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감지기와 반사판 간의 거리 뭐 10m 이내일 때 뭐 18% 그리고 22m 이내일 때는 35% 정도로 세팅하면 되고 100m급일 때는 50%에 맞춘다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몇 군데 해봤는데 이 정도에서 많이 썼습니다. 50% 맞춥니다. 하다 보면 이제 에러가 많이 뜹니다. 중간에 이런 식으로 201이 뜨면 감지기 미발견 되어 있어요. 제어부가 감지기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전원을 켤 때 잠시 메시지가 뜬다 되는데 아까 카메라하고 조작부하고 극성이 바뀌었을 때도 이렇게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에러 01번을 뜹니다. 요 에러가 상당히 종류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여기에서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에러 14번 중간에 정렬의 중심점 동작이 실패됐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뜨더라고요. 감지기가 반사판의 중심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있다. 이 부분이 언제 뜨냐면 여기서 감지기 조정 요 조정할 때 뭔가 흐트러지면 이 오토로 놓고 했을 때 가다가 이게 세트로 나와 SET죠. 세트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에러 14로 많이 뜹니다. 요거는 0점 조정해도 이게 뭔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잘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0점 조정을 해놨어요. 여기에서부터 반사판까지 이 레이저를 쏴서 이게 빨간 그 레이저가 이 반사판 안에 근접해 있을 때 이 0점은 맞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게 보면 여기에 뭔가 장애물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이게 아까처럼 에러 14번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현장에서는 아예 이 카메라하고 이 반사판을 약간 위치를 조정을 했어요. 옆으로 한 1m 정도 위치를 조정해서 다시 세팅을 시작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50cm 이내에 이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고장 표시되어 있는데 이 에러 뜨면 제조 회사에 잘 물어봐야 되고요.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제조회사에 많이 기술 요청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내부 결선인데, 이쪽은 T1 디텍터 감지기 쪽에서 온 거. 감지기 쪽에 세 가닥이 있어요. 전원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접지까지. 디텍터 감지기 2번 거 마이너스 플러스 접지까지. 일단 이쪽에서 해서 안 되면 이걸 옮겨서 이쪽에서 옮겨서 하면 감지를 하더라고요. 아까 해봤는데 감지가 안 됐어 하나가. 그래서 요 선을 이쪽으로 옮겨서 하니까 됐어. 그거 하고, 그다음 이쪽은 전원반에서 온 거 마이너스 플러스 접지. 자, 마이너스 플러스 접지인데, 자, 마이너스 플러스 전원도 줬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화재 넘어가는 접점, 여기에 마이너스하고 회로 접점. 이거는 수신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장치된 거예요. 회로 접점이에요. 이거 화재가 떠서 이 접점을 붙여주는 거죠. 이 접점을. 자, 결선 끝난 거고, 꼭 극성 잘 봐줘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접점이기 때문에 이 극성이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세팅 한번 해볼게. 자, 이 상태로 나오면 지금 열쇠가 지금 잠겨진 거예요. 자물쇠가 잠겨진 상태니까 이거를 풀어야 돼. 자, 번호 1번이 비밀번호에 잠기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2번, 3번, 4번. 비밀번호가 1, 2, 3, 4예요. 세팅. 자, 풀렸죠? 열쇠가 풀린 거. 이 상태에서 세팅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얘로 커서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안에 보면 막대기 박스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커서를 움직여서 제일 뒤에 있는 거 갈매기 표시는 확인 표시. 이게 확인 표시고, 여기는 X 표시. 뭐 중단할 때, 이전 단계로 할 때. 자, 갈매기 표시는 확인 표시. 자, 이쪽으로 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이제 find 조작반하고 레이저 쏴주는 쪽, 검출부 쪽하고 선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find 엔터. 그럼 60초 정도 있다가 얘가 지금 찾으면 하나의 디텍터를 감지했다라고 1D가 떠. 좀 기다려 보자고. 여기서 1D가 안 뜨면 여기하고 검출부에는 레이저 쪽에 있는 그쪽하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자, 1D. 자, 감지기가 정상적으로 연결됐다. 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엔터.
자, 이 상태는 이제 거리 설정을 해야 돼요. 얘가 지금 70m 정도 되니까 100m급이에요. 그 관전시 분량은 100m짜리예요. 그러니까 70m 정도니까 여기서 선택을 해줘야 돼. 아니지. 자, 일단 카메라 쪽을 선택해 놓고, 자, 보자고. 자, 여기는 100m급을 설정해 놨네. 8에서 50m급 안에 있는 거냐, 아니면 100m 안에 있느냐, 그 선택하는 거예요. 100m 안에 들어있으니까 선택. 자, 그러면 100m급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빔을 발사할 거예요. 여기서 빔을 쏴줘서 과연 어디에 빔 초점이 맞춰야 되는지 여기서 보면서 정확하게 반사판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빔을 쏠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지금 깜빡깜빡하죠. 이걸 커서를 이쪽으로 옮겨놔야 돼. 빔 쏴지는 쪽으로. 자, 선택하고, 자, 손으로 조정하세요. 그런 뜻으로 이제 손가락이 표시됐네요. 자, 지금 이 표시되면 지금 이제 빔을 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위에서 빔을 보면서 위치를 잡을 거예요. 자, 쭉 가보자고. 자, 빔 쏴주고 있어요. 바꾸세요. 지금 맞아요. 빔 쐈는데. 네, 맞아요. 예, 대기. 빔 발사가 끝났고. 그래서 감지기 값을 조정해야 돼. 이제 레이저가 반사판을 조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지값을 조정하는 거예요. 감지값 조정할게요. 손으로 해도 되고 수동으로 해도 되고, 이 세팅에서 오토로 됩니다. 오토에도 되니까 오토로 갈게요. 오토 확인. 이게 보면 시계 지금 모래시계, 유리 모래시계 표시가 되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된다는데 금방 끝날 수가 있어요. 뭐 한 5분 내에 끝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기다려 볼게요. 오케이, 세팅. 세팅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사판을 가려서 조정하는 거예요. 자, 감도 세팅, S09.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상태에서 반사판을 가리고 진행하는 겁니다. 자, 반사판 가려보세요. 오케이, 대기. 반사판 가렸고, 다시 한번 눌러주고. 자, S01. 그다음에 또 반사판 띄라고 되어 있어요. S01 나오면. 자, 반사판 내리시고요. 그리고 나서 S01 나오면 다시 한번 누르면
세팅 끝나는 겁니다. 자, 감도 세팅까지 끝났고 녹색불 들어온 거 확인했고 시험을 해볼게요. 이거는 회로 시험은 일단 수동으로 회로 시험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회로 시험, 여기에 지금 뭐가 볼펜 표시가 되어 있고 회로 시험 하는 거예요. 자, 100% 파이어. 자, 화살 넘어갔죠? 회로 시험은 끝나는 거예요. 자, 됐고 이제 화재를 띄워서 반사판을 가려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회로 시험 됐고 감도 지금 됐고 이제 고정 끄시고, 자, 감지기 여기 디텍터 감지기 카메라 있는데 이쪽으로 커서로 움직여서 실험을 해볼게요. 세팅. 자, 감도가 지금 100%예요. 여기가 지금 뭐 엽기같이 생긴 거, 얘가 감지기를 감도한 그 표시인데, 여기 여기 보면 이게 좀 엽기가 생겼죠. 사람이 들으면 엽기가 생겼지, 신호 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신호 강도가 지금 정상적이고 100%를 지금 반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번 가려보기 시작할게요. 여기서 한 70% 정도 가리면 여기에서 숫자로 나타납니다. 숫자로 뜯을 거예요. 지금 100%를 계속 레이저를 쏴가지고 100%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자, 가려볼게. 자, 그쪽에서 한 70% 정도 가려보세요. 70%만. 70%고 100%고 이거 뭐 암수가 있어요. 조금 더 가려보세요. 조금 더. 여기서 50%에 여기 수치상이 50%에서 화질을 띄워놨기 때문에 지금 65%에 조금 더 가려보세요. 조금 더 가리세요. 너무 다 가리지 말고 짠 70% 정도만. 지금 47%. 좀 기다려. 조금 기다려. 오케이. 왔다 갔다 하네. 잠깐 조금만 더 가려보세요. 완벽하게 가리지 말고. 오케이, 대신 지금 30%니까 조금 있으면 화질 뜰 거예요. 얘가 시간이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오케이, 화질 떴어. 오케이, 됐어요. 자, 복구 됐어. 정상.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은 끝났는데 광전시 불량 감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지금처럼 크레인을 타고도 해야 되고, 또 이 레이저 빛을 처음 찾기가 쉽지도 않고,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출발점에서 뭐 1mm만 오르락 내리락 좌우로 해도 먼 곳에서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레이저 빛이 반사판에 도달하는 그 조정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광전시 불량이 편하긴 하고 한번 섹트만 해놓으면 신뢰도가 높은 감지기예요. 이 천정이 높기 때문에 여기 연감지기 섰다가는 너무 높아서 크레인으로 이거 보수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지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관전식을 써서 공장이기 때문에 썼는데 이게 더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죠. 화재가 나도 연기가 많이 올라왔을 때 그때 화재를 인지하는 시스템이라서 그런 면에서 간단하고 좋긴 한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광전식 불량 한번 세팅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